안녕하세요. 3학년 오동현입니다. 빈칸 넣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떠오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그냥입니다. 그냥의 의미를 파악하고 새롭게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그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쓰는 그냥, 우리가 동시에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우린 언제부터 그냥 뭘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제일 최근의 그냥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셨나요? 어떤 분들에겐 달달한 사랑 고백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겐 짜증을 드러내는 수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질문이며 답이고 원인이며 결과인 그냥. 오늘 저는 그냥의 개념을 다음 키워드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에는 절대성의 DNA가 있습니다. 그냥의 영어 단어인 just의 어원이 신의 눈 앞에 합당함을 뜻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just란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 justice가 정의를 뜻하는 것도 또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삶을 권장하는 그냥. 오늘 저는 그냥이 어떻게 작용해왔고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왜라고들 합니다. 왜 이리도 중요하냐면 대답해야 하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답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거나 아니면 둘러대거나. 여기서 정확히 말한다면 과학이고요. 둘러댄다면 이는 인문학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학습 만화 Y, 우연일까요? Y에서 꼼지와 엄지가 어느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박사님의 설명을 받곤 아하 알았구나 하는 것이 학습 만화죠. 이처럼 과학은 명료함을 가집니다. 우리가 답할 수 있을 때 명료함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슨 말이라도 둘러대야 합니다. 여기서 인문학이 나오는 것이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자신의 테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스토리텔링의 시작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신이 하신 거야에는 100만 가지의 얘기가 담겨있다. 인간들이 이야기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바로 신입니다. 그것이 제우스든 심지어는 알라든간이죠. 어떠한 일을 하였는데 신이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행동했다. 이야기를 만드는 데 제일 좋은 재료는 바로 신입니다. 이 신이란 개념에서 두 가지 개념이 또 새로 피어납니다. 바로 문학과 문명이라는 개념이죠. 우리 일상에 신이 개입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일상은 서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로서 풀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우리의 지도자가 아래서 깨어났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번개로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신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이러이러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신의 개념의 핵심이고 인문학, 둘러대기의 또 핵심입니다. 그러한 신이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운명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운명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오이디푸스인데요.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신탁을 받았습니다. 신탁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고향 도시였던 테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이로서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코린토스라는 새로운 도시에서 거둬가서 코린토스의 왕자인 줄 알고 오이디푸스는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신탁을 듣고 자신의 친아버지인 줄 알았던 코린토스 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곳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테베죠. 테베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한 남자를 죽이게 되는데 그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테베는 그 당시 스핑크스라는 괴물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스핑크스를 없애주고 오이디푸스가 영웅으로 돌아와서 그 왕국, 테베 왕국의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오카스테, 그의 어머니죠. 그의 삶은 운명을 피하고자 했던 삶입니다. 그러나 소름 끼치게도 섬뜩하게도 그의 삶은 이 운명을 그대로 가져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이디푸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냥 신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에서 운명까지, 이것이 그냥의 과거 행적입니다. 그렇다면 짠! 2016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꼼지엄지의 후예들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의 힘을 믿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 속 그냥은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016년 현재 우리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혹시 헬조선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왜 헬이고 왜 조선일까요? 저는 계급이 심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은 뭘까요? 우린 모두 평등한데 말이죠. 저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세간에는 밥수저로 우리의 계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버는 돈의 정도,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의 종류, 그리고 먹는 밥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4가지 사람 구분법.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조선이 맞긴 합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은 계약서 간 갑을 관계를 실제 계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갑과 을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갑은 군림하고 을은 조알입니다. 절대성의 주체가 단지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청년들과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겹습니다. 소위 열정페이라 불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들을 포기하는 3포 세대들. 어찌 보면 이 나라가 약간은 환상의 나라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으로 먹고 살고요. 그리고 땅콩으로 비행기를 돌리기도 하고요. 돈이 권력이고 절대성입니다. 그냥 이거 좀 해줘. 넌 을이니까. 부조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입이 답이 나와버렸지만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절대성을 신에게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과학 문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할까요? 다시 오이디푸스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알아차린 후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고 자신의 동생이자 딸인 안티고네의 손을 잡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안티고네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이디푸스에게 있어서 제일 적극적인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이러한 연대, 사회적 연대가 우리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또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안티고네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각각에게 안티고네가 하나쯤은 있다면 우리 삶에는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윤택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